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입니다. 에버턴은 10월에 연패를 딛고 11월에 치른 3경기에서 7점을 얻으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에서는 이드리사 게예가 퇴장으로 빠져 70분 이상 수적 열세였음에도 키어넌 듀스버리 대홀이 결승골을 넣으며 1대0 승리를 거두는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리그 11위인 에버턴은 4위와 승점 3점 차로 상위권 경쟁에 진입했으며 이번 뉴캐슬전에서 2024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리그 3연승과 3경기 연속 무실점에 도전합니다. 게예는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으며 셰이머스 콜먼 등 주요 선수들도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뉴캐슬은 최근 6경기에서 승패를 번갈아 기록하며 안정적이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는 홈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직전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 원정에서는 1대2로 패하며 원정 4연패에 빠졌습니다. 하비 반스가 2경기 연속 득점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뉴캐슬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여전히 승리가 없는 세 팀 중 하나일 정도로 원정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리그 14위에 머물고 있는 뉴캐슬은 순위에서도 에버턴보다 낮은 위치에서 이번 경기를 맞이합니다. 흥미롭게도 뉴캐슬이 에버턴보다 순위가 낮은 상황에서 치른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키어런 트리피어를 비롯한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번의 맞대결이 모두 팽팽했듯 이번 경기 역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뉴캐슬은 기복이 큰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에버턴은 다이치 감독 아래 상승세를 타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지속적인 원정 부진과 에버턴의 높은 사기를 고려하면 두 팀이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승점을 나눠 가지는 무승부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로 보입니다. 선덜랜드는 최근 12경기에서 단 3번만 패배하며 승격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풀럼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며 5경기 무패 행진이 멈췄습니다. 레지스 르 브리스 감독은 이 패배가 팀의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선덜랜드는 리그 7위에 있으며 3위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3점 차에 불과합니다. 아스널, 맨시티와 함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번도 2실점 이상 허용하지 않은 세 팀 중 하나이고 골키퍼 로빈 루프스는 리그 최고 세이브율인 7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덜랜드는 홈구장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로 돌아오는 것을 반길 것입니다. 이곳에서 최근 6경기 무패를 이어오고 있으며 가장 최근 경기에서도 선두 아스널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만약 이번 주말 본머스에게 패한다면 리그에서 가장 적은 경기 수로 300패에 도달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하비브 디아라는 장기 부상 중이지만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복귀를 앞두고 있어 로테이션이 예상됩니다. 본머스는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8경기 무패를 이어갔지만 이후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웨스트햄전에서는 2대2 무승부로 연패를 끊었지만 전반전 실수가 뼈 아팠습니다. 본머스는 현재 리그 8위로 선덜랜드 바로 뒤에 있으며 이번 시즌 리그에서 3번째로 좋은 홈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에서는 최근 7경기 중 4패를 기록하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덜랜드와의 최근 4번의 리그 맞대결에서 7점을 얻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공격수 저스틴 클루이베르트의 장기 결장은 큰 타격이며 앙투안 세메뉴는 병에서 회복해 선발 복귀를 노립니다. 두 팀 모두 승리하면 4위권 진입이 가능한 만큼 동기부여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선덜랜드가 홈에서 매우 강하고 본머스가 원정에서 흔들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 역시 치열한 접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덜랜드는 탄탄한 수비력을 앞세워 최소한 무승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연패로 분위기가 침체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뉴캐슬에 1대2로 패하며 4연승이 끊기고 3위로 내려앉았고 이어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로테이션 실험이 실패하며 레버쿠젠에게 0대2로 패했습니다. 이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챔피언스리그 100번째 경기였지만 에티하드에서 7년 만에 조별리그 패배를 기록한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로테이션이 과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고 리즈전에서는 핵심 선수들이 대거 복귀한 강한 선발 라인업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는 마테오 코바치와 로드리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니코 곤잘레스가 중원을 책임질 전망입니다. 맨시티는 리즈와의 최근 4번의 리그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2021년 12월에는 홈에서 7대0 대승을 거둔 기억도 있습니다. 선두 아스널과의 승점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리즈전은 반드시 반등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최근 6경기에서 5패를 기록하며 심각한 부진에 빠졌고 브라이튼 포레스트 아스톤 빌라에 3연패를 당하면서 강등권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는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패를 허용했고 최근 9경기 연속 실점하며 수비 불안이 극심합니다. 전 맨시티 유스 출신 은메차가 2경기 연속 득점 중이지만
파르케 감독의 전술 운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안톤 스타흐와 션 롱스태프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원 공백도 심각합니다. 맨시티는 연패 후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팀이며 현재 리즈는 수비 불안과 부진에 빠져 있어 불리한 상황입니다. 선두 추격을 위해 절실한 맨시티는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 2골 차 이상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국제 휴식기 이후 심각한 수비 불안을 드러내며 경기당 평균 20분마다 한 골씩 실점하고 있습니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1대4로 패했고 주중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에서도 3대5로 패하는 등 최근 6경기에서 4패 1승이라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고 데안 쿨루셉스키, 제임스 매디슨, 도미닉 솔랑케, 이브 비수마 등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로메로의 공백은 케빈 단소가 메울 전망이며 그는 미키 반터 벤과 함께 수비 중심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리그 9위에 있지만 4위와의 승점차는 3점에 불과합니다. 다만 홈 성적이 매우 저조해 6경기에서 5점을 기록하며 리그 최하위권 수준의 홈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풀럼은 최근 선덜랜드전에서 라울 히메네스의 결승골로 승리하며 강등권과 거리를 조금 벌렸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력은 매우 취약해 올 시즌 원정 6경기 중 5경기를 패했고 아직 원정 승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사 루키치가 경고 징계에서 복귀해 중원 안정감을 되찾았고 교체 투입돼 도움을 올린 사무엘 추크웨제의 선발 출전 가능성도 높아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약한 토트넘과 원정에서 극도로 약한 풀럼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승부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수비 불안과 주중 챔피언스리그가 주는 피로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풀럼은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풀럼은 토트넘의 흔들리는 수비를 상대로 득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트넘의 부진한 홈 흐름을 고려할 때 양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점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